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료형 변환과 그리고 스마트 캐스트 그리고 애니형을 이용한 묵시적 자료형 캐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프린트나 프린트 ln이라는 출력 함수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죠?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입출력이 되어야 그걸 그래도 그나마 작은 거라도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뭐만 보여준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을에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그러한 객체 및 함수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죠. 아니면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아마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캐너 객체라는 게 있어요. 스캐너 객체. 스캐너 객체에 system.in이라는 곳에다가, 그죠? system.in이라는 이 내용을 이와 같이 생성자의 값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는 인풋 스트림의 약자라고 해서 시스템으로부터 인풋 입력을 받겠다, 콘솔 입력을 받겠다라는 인풋 스트림을 넣어서 생성되어진 스캐너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트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알아놔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파일 입출력할 때도 그렇고요. 아무튼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스트림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영어 사전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 흐르다, 명사로는 하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자, 보십시오.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본체가 있고 그리고 키보드가 이렇게 있고, 물론 이거는 데스크탑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VGA 커넥터부터 요즘에는 DP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DP나 DVI나 이런 걸 통해서 본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양방향 통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우스도 USB로 꼽든 PS2 방식, 옛날 고전 방식으로 꼽든 꼽혀져 있고, 키보드도 역시 어디에? 본체에 이렇게 꼽혀 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스트림은 해석을 하면 흐르다 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는 출력만 해봤어요. 그죠?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고, 그죠?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프린트 ln이라는 코드를 치고, 그죠? 그리고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키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인텔리제이의 밑에 콘솔 부분에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됐었죠. 그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로 println이라는 함수를 써서 거기에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보드로 딱딱딱딱 막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본체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흘러가는 통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println을 실행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키보드를 통해서 Alt Shift F10을 누르면 뭐예요? 그 명령이 또 흘러 들어가서 CPU가 여기에 있는 인텔리제이한테 내용을 실행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여기에 콘솔 창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즉, 또한 마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도 왼쪽, 오른쪽, 중간에 휠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한다든가 오른쪽 클릭을 한다든가 휠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데이터가 여기에 또 PC에 전해지고 그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죠. 그죠?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 있죠. 통로. 그죠?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를 두고 우리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풋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력을 했다. 모니터로 출력을 했다. 그러면 아웃풋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은 들어가는 경로, 아웃풋 스트림은 나가는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래서 스트림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스트림은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컴퓨터 구조학에 보면 나오는데 메인보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황금색 줄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버스는 데이터를 메인보드에서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버스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다가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 CPU에서 버스를 타고 메인보드한테 그래픽 카드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가.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를 가지고 스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바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컴퓨터 구조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맞닥뜨리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틀린 가지고도 파일 입 출력을 하게 되면 파일을 기점으로 해서 파일이 읽혀 들어오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되고 파일에다가 무엇을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시스템 인은 키보드와 연결된 자바 표준 입력 스트림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통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스캐너 객체는 system.in이라는 in을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를 언어의 기본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코틀린 코드로 나타내면 해보겠지만 이와 같이
스캐너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로 선언을 하고, 자, 스캐너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이것도 스캐너도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포스트림, 여기 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포스트림이에요. 입력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sc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자바를 좀 다루었던 사람이라면 위에 코드가 어떤 형태인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스캐너 객체의 system.in이라는 것은 인포스트림, 그죠? 예, 흐르는 데이터 입력 통로를 넣어서 만든 인스턴스를 sc에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스캐너도 클래스의 인스턴스니까 그거에 주소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스캐너 객체는 원래 자바 패키지 중에서는 자바 유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바 유틸 밑에 있는 스캐너를 이렇게 임포트를 땡겨 온 거고요. 예. 임포트를 땡겨 와서 자바 util.import 이 부분을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사용해서 추가해 줘야 한다. 근데 우리가 스캐너를 쓰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면서 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뭐 해준다거나 뭐 그런 걸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코틀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바와 다른 점이 코틀린이 지금 시스템, 원래 자바에서는 system.in 하고 그냥 끝나요. 여기에 뭐 코테이션 붙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자바의 코틀린에서는 in이 예약어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in이라는 예약어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in을 코테이션을 싱글 코테이션으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점, 그게 좀 차이가 날 뿐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바랑. 그래서 in은 코틀린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라서 자바에서 사용하던 변수명을 이렇게 우리가 코테이션으로, 싱글 코테이션으로 감싸서 사용하는 것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스캐너 객체를 저렇게 선언을 했다 하면, 거기에 스캐너 우리가 sc에다가 주소를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접근 연산자 닷들을 이용을 해서요, next 하고 string, next 다운표가, 느낌표가 붙었죠. 이건 신경 지금 별로 안 써도 돼요. 그래서 next 하면요, 얘는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거는 공백이, 즉 스페이스를 만나면 얘는 그 뒤에 문자열은 그냥 입력을 안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한 문자를 받을 때 사용을 하는 게 next예요. 그 다음에 next byte는 말 그대로 바이트를 받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next short는 당연히 short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next int는 당연히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하겠죠. next long, next float 다 똑같죠? 그리고 next double. 그런데 next line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next하고 next line에 이거를 많이 쓰겠죠. 물론 숫자 타입을 받을 때도, 정수형 타입이나 실수형 타입을 받을 때도 이걸 많이 쓰겠지만, 스트링 타입으로 next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한 단어만 받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문장을 칠 수가 있잖아요. 문자열을 이렇게 여러 개를
치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페이스 공간도 들어가고 탭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바로 next line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게 계행이라는 특수 문자죠. 그죠? 그래서 계행을 포함한, 그러니까 엔터키가 입력될 때까지 한 라인은 읽고 이 carriage return line feed를 버린 나머지 문자열을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 아시겠죠? 이건 한 단어, 스페이스 공간을 만나면 그 스페이스 공간 앞에 있는 데이터만 스트링으로 받아주고, 이거는 엔터키가 들어올 때까지 공백도 공백이고 탭키도 탭키고 간에 다 그만큼 싹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용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넥스트와 넥스트 라인 중에서는 넥스트 라인을 사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라고 했는 게 바로 스트링 뒤에 느낌표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느낌표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플랫폼 타입이라는 코틀린 타입 뒤에 붙어서 있는 느낌표는 해당 타입이 널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타입을 우리는 플랫폼 타입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next를 쓴다든가 next byte를 쓴다든가 next line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러면 널이 없죠. 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널이 되든 말든가 그런 걸 우리가 플랫폼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런 것들에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사용법들을 익히면 되는 것이죠. 딴 내용은 없어요. 알겠죠? 특히 넥스트의 용도, 그리고 넥스트 라인의 넥스트와 넥스트 라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실습으로도 보겠지만. 자, 다음 타입이래.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로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고 콘솔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펑션 메인에서 스캐너를 생성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발해서 name에다가 sc next line을 썼다. 그죠? 이거는 계행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행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끌고 온다는 거고, 그리고 age에서 next int 했어요. 이건 숫자 int 타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name과 age를 찍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next line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물론 출력문을 하나 써가지고 프린트해서 이름 해서 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커서가 next line을 딱 만나면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입력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 대기 상태예요. 블로킹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치고 엔터 키를 딱 입력하는 순간 라인이 넘어가고, 얘는 구글이라는 이 영어는 문자열은 어디 네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age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내가 입력을 하고 넘어갔으면 next int에서도 역시 기다리겠죠, 입력하기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수 타입으로 22를 딱 입력을 하면 그 순간 이 엔터를 치면 얘는 22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next 쳐보면 뭐 next, next line, next double 뭐 앞에서 봤던 그러한 메서드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예. 자, 아울러 이렇게 우리가 스캐너를 통해서도 쉽게 스캐너를 통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는 이제 자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 코틀린에서는 입력을 할 때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캐너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readline이라는 함수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사용법을 보면 자 여기에 프린트해서 엔터 네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출력되고 이거는 개행은 안 되겠죠. 그죠? 개행은 안 된다. 그죠? 예. 개행은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바에서 네임에서 readline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age는 24로 초기화를 했고 그리고 job 얘는 student로 값을 대입을 했고 그대로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름을 입력을 했으면 이름이 출력이 되고 age는 24 job은 student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readline이라는 이 함수 입력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좀 단점이 있어요. readline은 알아서 데이터 형식을 구분 지으면서 완벽한 입력 함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readline은 어떤 입력이든 간에 무조건 스트링 타입으로 다 받아요. 스트링 타입으로 다 받아요. 그러면 이런 거 age를 우리가 받는다. 그럼 이거 원래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인트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스트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입력해도 스트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이 아니고 만약에 숫자라면 숫자로 변환해 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toInt라는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라면 구분기호라고 델러메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나누는 작업도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배열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몇 개를 입력하겠냐라고 하면 뭐 몇 개를 입력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을 때 내가 처음에 입력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한 거는 홍길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입력을 받을 때는 A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중으로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델러메터를 하나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하고 이런 것처럼 혹은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델러메타거든요. 구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자라고 하는 이렇게 홍길동 그리고 또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각각 readline 함수를 통해서 각각 얘는 toint로 얘는 toString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리턴하는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그대로 쓰면 될 거고 얘는 toCha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게 이 스캐너는 앞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딱 타입이 정해져서 넘어오지만 얘는 모든 걸 스트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떠한 단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숫자를 입력받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엔터 인티저 했어요. 그래서 바에서 i에서 int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read line을 통해서 자, 느낌표 2개 들어가고 to int 됐고, 그리고 엔터 더블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스캐너를 사용을 했다면 sc에서 next int 하면 끝인데, 이거는 read line하고 느낌표 2개에서 to int까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변환, 뭐 파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하고 d하고 지금 더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i, d 이렇게 더해서 4.4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이 toInt, toDouble 함수를 이용하여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파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싱.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에 여러 변수를 입력을 받아야 할 경우 구분기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델러메타. 이것도 IT 용어 중에서 잘 나오는, 잘 쓰는 델러메타라는 IT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해두고 입력을 받아서 구분기호를 주고 나누고 그 기준으로 나누고 변수의 타입에 맞춰 적절히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느낌표 2개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할 때 느낌표 2개라는 기호, 우리가 느낌표 1개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는 우리가 단전기호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느낌표 2개는 뭐냐 하면 널이 될 수 없는 변수에 널이 될 수 있는 이게 제가 잠깐만요. 말이 안 맞네요. 널이 될 수 없는 변수에 널이 될 수 없는 변수에 널이 될 수 있는 타입을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말을 참 하기가 힘드네요. 그죠? 예, 널이 될 수 없는 변수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널이 될 수 있는 타입을 주입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기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입력을 하면 현재 널이 아님을 값을 입력을 할 거니까 널이 아니잖아요. 널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여러 개로 받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몰라도 좋아요. 자, 이거는 어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배열을 클래스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거 들어왔죠. 이거는 우리가 제네릭 타입이다 라고 해서 제네레이티드 일반화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배열을 만드는데 이 배열의 값은 나는 무조건 int 타입만 받겠다. int 타입만 받겠다. 그런 걸 딱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은 오로지 int 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이즈를 5개 주고 5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5개의 방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read line에서 toInt, int 값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toInt에서 뭐예요? 받고 있죠, 계속. 그죠? 예. 그래서 계속 5개를 1, 2, 3, 4, 5까지 이렇게 입력을 받았어요. 5개를 만들어 놓고. 그죠? 예. 리드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sum이라는 이놈을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자, 인 연산자가 바로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약어가. 그래서 ARR이라는 이거는 주소값이에요. ARR은 참고로. 그래서 여기에 이 장소에 가면 이 데이터 값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하나씩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썸에다가 이 1부터 시작을 해서 5까지 다 더하고 더 이상 가지고 올 것이 없을 때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가서 프린트 ln에서 썸을 찍어보면 15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배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배열은 일반 변수와 다른 것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공간이 할당이 된다라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얘도 힙에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리드라인에서 여기에서 toInt로 바꿔가면서 그죠? 널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포문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 조금 코드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요렇게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입력을 받을 때 구분자로 지금 구분자를 따로 주지는 않았죠. 만약에 여기에 타입이 어레이 타입에 any가 들어간다. any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타입을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이 델레메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입력을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구분을 지우고 그 타입으로 맞게끔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 뭐죠? 한번 볼까요? 연산자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코틀린에 입력할 수 있는 객체 뭡니까? 스캐너. 그죠? 스캐너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리드라인보다는 스캐너를 사용을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리고 리드라인을 꼭 써야 한다면 스트링 타입이야 뭐 리드라인을 쓰는데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뭐 이런 파싱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느낌표 두 개, 널이 아닌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느낌표 두 개까지 붙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튼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성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예. 자, 근데 아니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꾸 깊은 내용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해서.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실습을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연산자로 빠지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